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견이었습니다. 진정성과 공감, 소통을 기대했지만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고 답변은 핵심을 비켜갔습니다. 당초 주제 제한 없이 가능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던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경하는 모든 책임은 여러분, 내가 진다는 안녕하십니까? 명패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국정 기조가 옳았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어 631일 만에 열린 기자회견. 지난번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질문 개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30여 분 동안 이어진 취임 100일 회견에서는 질문이 12개. 오늘은 72분 동안 20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답변은 길었지만 핵심은 비켜갔습니다. 최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수사 결과에 화를 냈다는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엉뚱한 경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소원해졌느냐는 질문에는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질문에서는 아예 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형식도 문제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질문 주제와 시간 제한은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제별로 질문을 받는다는 공지가 기자회견 2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실 운영 방안이나 김건희 여사 공개 일정, 특별감찰관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없었고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오래 기다렸지만 여러 아쉬움이 남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오답을 정답이라고 끝까지 우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야권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없고 책임 회피만 하다가 끝난 회견이었다는 혹평을 이어졌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22대 국회에서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다며 치켜 세웠습니다. 자,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 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야권에서는 앞다퉈 비판을 쏟아냈는데 총선 참패로 드러난 국민의 민심을 아직도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찼다고 비판을 하고 있죠. 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르냐 비판하고 있고요.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 대변인은 내가 노력했는데도 국민들이 못 느꼈다라는 책임 회피로 시작하고 끝난 기자회견이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권은 손톱만큼의 공감도 하지 않는 거냐면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테면 행사해봐라. 22대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서 해병 순직 수사사건 외압의 주범을 찾아내고 말 테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아주 지켜세우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도 민감한 사안에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아주 빨아들고 있는 겁니다. 추경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전된 소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만한 기자회견을 한 거다. 깝깝하고 답답했다면서 앞으로 국정의 동력이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 전 의원의 평가니까 이게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정확한 거겠죠.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1년 9개월 만에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여당과 범야권의 강대강 대치가 22대 국회에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윤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주로 뭐 눈앞에 있는 그 프롬프트를 보고 읽는 원고를 보고 주로 읽는 수준이고요.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뭐 KBS나 뭐 다른 뭐 TV조선이나 뭐 이런 경제지,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이런 경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는데 MBC만 쏙 빠뜨리고 쏙 빼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영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주 MBC는 그냥 제껴 놓는 겁니다. 뭐 허심탄회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지만은 MBC는 아예 그냥 그 언론사로 쳐주지도 않는 이게 무슨 자유로운 그 기자회견입니까? 여전히 MBC가 비판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싫어하는 거죠. 이건 자유로운 인터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역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라든가 주가 조작 이런 김건희 특검이나 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김건희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 정권부터 그렇게 자기를 옥조이면서 압박을 해왔는데 여전히 이거는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여전히 쉴드를 치고 있는 모습. 이거는 뭐냐면은 전 정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또 보고를 할 때 한 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 서면 조사만 했다는 거예요. 서면 조사만. 주가 조작에 연루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재판받고 구속당하고 다 법의 심판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오히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낸 자료에 보면은 오히려 장모하고 김건희 여사가 20매덕의 시세 차익을 보면서 수익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여전히 수사를 받지 않는 본인 입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안 받냐? 죄가 있으니까 안 받는다. 본인이 검찰총장 하면서 검사 시절에 늘 해왔던 말입니다. 그거를 왜 김건희한테는 왜 적용을 하지 않고 그거를 오히려 특검을 받으면서 아무 죄가 없다면은 오히려 특검을 떳떳하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밝히면 되잖아요. 그 특검을 받아서 그게 죄가 될지 떳떳할지 아무 죄가 없을지 그런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으니까 왜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고 자꾸 검사나 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거 기다리고 그것이 미진할 때는 그때는 자기가 먼저 특검을 제시하겠다.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오랜 시간을 줬는데 특검하라고 조사하라고 공수처하고 검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도록 이렇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특검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귓구멍을 꽉 막고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마치 정치 공세로 야당의 정치 공세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쉴드를 쥐고 방어를 하려고 하는 뭐 김건희가 무슨 성역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해소하고 빨리 특검을 하라고 하는데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임명한 그 검사들, 자기가 지시할 수 있는 검사들과 그 공수처를 통해서 공수처 인력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가 뻔히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라고 하는데 그 지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그런 하나만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기자회견의 형식 역시도 뭐 경제지는 경제 이야기만 하고 외교지는 외교 이야기만 하고 몇몇 언론사는 누구는 하도록 하고 MBC는 제외시키고 이런 편파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대국민 기자회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정말 입틀막 정권 같은 그런 답답함, 고집불통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여전히 똑같다.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전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뭐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이 소통이 아니고 불통입니다. 고집불통. 불통이고 자기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밖에.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걸 설명해 주겠다. 국민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날 믿고 해달라. 여전히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일방통행식 답답한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정말 기자회견의 분위기가 뭔가 자유롭고 뭔가 흥미롭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막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 이 기자들의 반응이 뭔가 딱딱하고 굳어있고 뭐 말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제한된 그런 주제 속에서 시간은 뭐 많이 취임 100일 맞춰서 그렇게 기자회견할 때보다 시간은 뭐 많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질문 수가 적고 뻔한 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방향 잡은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거를 고집하고 고집불통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고 이제 앞으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구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개벌은 너무 못 주는구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과 반대 그리고 탄핵 이런 운동이 펼쳐질 것이고 계속해서 국회를 통해서 계속 그 특검이 최혜병 특검과 또 김건희 특검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과 심한 대립각이 형성이 되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완전히 파이였어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일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지만 여전히 이 국민들은 70%의 국민들이 누가 오늘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격려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전히 고집불통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하나만한 그런 기자회견 역시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실망스러운 회견 이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속해서 탄핵을 시키는 그런 정국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회견 어땠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도 오늘 회견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몇 개의 언론사가 들어가 있었나요? 오늘 이제 150개 내외신 언론사에서 각사 한 명씩 들어가 있었고요. MBC에서는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 기자는 오늘 질문 안 하던데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손은 들었습니까? 네, 보셨겠지만 김수경 대변인께서 그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손을 들었지만 MBC를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손을 드는 장면이 좀 보이실 텐데요. 네, 들었고. 공교롭게도 제 옆에 있는 기자 2명은 질문할 기회를 얻었지만 네. 저를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상파 3사 중에서는 KBS, SBS가 질문을 했지만 MBC만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변인의 이렇다 할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보수색채가 강한 언론사 중에서는 조선일보, TV조선, 중앙일보가 질문을 했고요. 네. 진보성향 언론 중에서는 한겨레 신문이 유일하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경제 분야는 경제지 3곳이, 외교 분야는 외신 4곳이 질문했는데 대통령실은 매체별 성격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질문은 못했지만 강 기자도 질문 미리 준비를 했죠. 뭘 물어보려고 했습니까? 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이른바 대통령령의 경로설이죠. 그리고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쯤 이종석 국방장관과 대통령실의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처분했는지 이런 걸 네. 좀 물어보려 했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언론 장악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건데요. 언론사에 대한 일단 압수수색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표적검사 등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MBC에게 질문 기회를 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실은 오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과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현장에 있던 강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소상히 설명한다라는 당초 예고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걸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더 물을 수도 없었던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기자회견 1년 9개월 만에 어렵게 만든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기대가 컸고 당분간 이런 소통의 자리가 있을지 불확실하다 보니 더욱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으로 대통령께서 좀 더 자주 기자들을 만나 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강현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2009년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 조작꾼들이 짜고 시세를 조종한 금융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치열할 정도로 수사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김 여사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에 있었던 한 현직 검사는 윤 사단의 압박이 컸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거래 내역은 102건,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여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하지만 검찰이 재판 과정에 제출한 자료는 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13억 9천만 원, 어머니 최은순 씨 9억 원, 모두 23억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다른 전주들은 2차례씩 직접 불러 소환했고 증거를 제시하며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김 여사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윤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받을 만큼 수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한 현직 검사는 수사 착수 때부터 윤사단 압박이 컸다며 당시 검찰총장 부인에 대해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고 대선 국면부터는 수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을 순회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도 신속 수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